여러분,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 130강은 5만원권 집회의 주인공, 심사임당 이야기인데요. 율곡의 모친이죠. 여기는 오죽헌 앞에 있는 5만원권과 그 아들 율곡이 나온 5천원권을 조형물입니다. 신사임당,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모자가 이렇게 나라의 화폐에 등장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임당의 생애, 가계를 알아보겠는데요. 신사임당은 그 친정 가문이 유명하죠. 어머니 용인이 씨와 신명화,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그 신사임당의 신랑 이원수를 친정 아버지가 선택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사임당의 재능, 신사임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그 아들 율곡, 그리고 신사임당의 그 얼굴이 5만원권 집회의 그 주인공이 될 때까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의 생애인데요. 율곡 이의 모친이고 외가인 강릉 북평촌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시와 그림, 글씨에 능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충도 같은 이 그림들, 유명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죠. 우리가 신사임당 하는데 이건 당호입니다. 당호의 뜻은 중국 고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데 이분이 태교에서부터 정성을 기울여서 아들 문왕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 태임을 본받는다. 그래서 성신에다가 사임당 이런 그 당호를 선택했는데 원래 신사임당의 이름이 신인선이라는 주장도 있지만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기는 문왕이 강태공을 가서 이제 모셔오는 그런 장면이고 문왕의 아들 무왕이 결국에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신사임당의 가계인데요. 가계가 매우 훌륭합니다. 고조부는 우의정, 좌의정까지 지냈고 조부, 할아버지는 영월 군수, 아버지 신명화와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모친은 이사원, 그 유명한 분의 그 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5명의 딸 가운데 신사임당은 둘째 딸이죠. 아버지 신명화는 처가의 원조를 받아서 한성의 본가에서 과거 공부를 했지만은 계속 과거에 낙방하다가 41살에 겨우 수업과에 합격해서 진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초위양, 그 조광조가 이렇게 화를 당하는 기묘사화가 있었는데 기묘사화가 일어남으로써 대과에 응시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들에게 성리학, 글씨, 그림 그리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기억력이 뛰어나고 글을 일찍 깨우친 신사임당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사임당의 모친 용인이신데요. 신사임당의 외할아버지 이사원은 이 용인이씨, 신사임당의 어머니를 친정에 머물도록 했는데 자유롭게 자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도 바로 이 외가에서 생활하면서 여범, 여자로서의 지킬 규범과 학문을 배워서 부덕과 교양을 갖춘 형부로 자라날 수 있었다. 이사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사임당의 아버지는 식년시학 급제하에 생원이 됐지만은 관직에 나가지 않았고 신사임당을 총회해서 학문과 시서 등을 가르쳤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사임당의 재능을 칭찬하는 그 장면이고요. 용인이 씨는 그 신사임당의 친정 어머니의 경우에
죽은 부모에게 효행하고 죽은 남편에게도 정절을 지켜서 연례로 표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과부가 재혼하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빈번했는데 그 시절에 홀로 5딸을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용인이 씨는 오래 살면서 장수하면서 외손자인 율곡이를 지지해주고 훈도자로서 직접 가르친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신사임당의 친정아버지 이사원과 남편,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죠. 용인이 씨를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남편이 대립하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남편이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나 큰 벼슬은 못했죠. 여기는 용인 이 씨의 그 충효 우를 갖다가 기리는 그런 그 탑이고, 어, 여기는 심사임당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친정아버지, 어머니 그 그림입니다. 친정아버지가 신사임당의 신랑감을 골랐다고 하는데요. 이원수입니다. 이원수. 이원수 같은 경우는 가난한 집안에서 홀어머니 아래에서 성장을 했는데 결혼할 당시 이때 이제 신사임당이 19살이고 이원수가 이제 22살, 3살 연상인데요. 이때도 뚜렷한 관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사윗감을 볼 줄 모른다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신명화가 사위를 고를 때 고려한 점은 가문이나 재력이 아니라 과연 딸의 서화활동을 키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예술가로서의 길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주된 관심사가였다. 그 말이죠. 가령 권문 세가의 집안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또 집안이 너무 볼품이 없거나 가난한 경우에도 예술 활동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어, 그래서 편모소라 해서 홀로 자란 이원수에게는 우선 가까운 친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된 시집살이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친정살이가 가능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예상대로 신사임당은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아들이 없는 친정에 머물러서 이걸 아들잡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율곡도 어, 낳을 수 있었다. 이게 율곡은 이제 외가에서 출생을 한 거죠. 남편 이원수와 신사임당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아내인 신사임당의 그림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아내를 이해하고 신사임당의 재능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으로서는 섬세한 사실화, 고상한 정신 기백을 드러내는 글씨를 쓸 수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유교적 여성상에 머물지 않고 독립된 인간으로서 삶을 개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남편은 아내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였는데요. 이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는 이제 나중에 윤원영과 결탁하여서 울사사를 일으킨 인물인데 이게 이제 당숙입니다. 그 이원수로 보면은 이기하고 교제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진 선비를 모해하고 권세만을 탐하는 당숙의 영광이 오래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상기시켰는데 그러면서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근데 이원수는 이 말을 받아들여서 결국에 훗날 화를 당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볼 때 신사임당은 남편에게 순종만 하는 유교적 덕목을 가진 아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남편에게 과거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해서 10년간 별거를 약속했는데 그리고 나서 남편을 명산, 좋은 산에 보냈는데 그러나 남편은 산으로 들어갔다가 아내가 보고 싶다 해서 다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때 신사임당은 과의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당신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비구니가 되겠다. 머리 깎고 여승이 되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학문에 전지하도록 했는데 그러나 남편은 3년 만에 학문을 단념하고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음서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공덕으로 시험
학교 가지 않아도 벼슬에 나가는 걸 말하죠. 신사임당의 부친인 신명화가 죽고 3년상을 마친 다음에 신사임당은 상경,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소원해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38살에 서울로 이사를 가서 종로구 수성동, 청진동, 삼청동, 이 근방에서 이제 이사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시댁의 터전인 파주 율곡리, 이예호가 여기에서 나오죠. 파주 율곡리가 시집이었어요. 시집 동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죠. 강원도 평창군 공평면에서도 생활을 했는데, 경기도하고 이제 여기 평창하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이제 머니까 이 중간에 강릉하고 경기도 사이 평창에서 이렇게 거주지를 마련한 때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사임당의 재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나 서예, 시 제주가 탁월했고 여자로서 십자수와 옷감 제작에도 능했고 7살에 안견의 그림을 홀로 사수, 배울 정도 그대로 따라서 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아버지로부터 성리학적 지식과 도학, 문장, 고전, 역사 지식 등에 해박했고 보통의 사대부 출신 여자들과 달리 살림살이의 음식 솜씨에도 상당히 소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사임당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천부적인 재능도 있었겠지만 좋은 환경 영향이 컸다. 친정 부모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아내의 자질을 인정해주는 도량 넓은 사나이였습니다. 신사임당은 통찰력과 판단력이 뛰어났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검은고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린다거나 강릉의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로 밤을 지새운 것 등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사임당이 그림을 그리는 주제는 주로 풀벌레, 포도, 화조, 꽃과 새조, 어죽, 물고기와 대나무, 매화, 난초, 산수 등인데 마치 그림이 살아있는 듯해서 풀벌레 그림을 마당에 내놓아 이제 말리려고 했는데 이때 닭이 와서 쪼아 먹으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채색화, 목화 등 약 40폭 정도가 전해지는데 공개되지 않은 작품도 수십 점이 됩니다. 글씨는 초서 6폭, 일곱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해서 한 폭이 있고 여기 글씨를 보면은 신사임당의 고상한 정신과 기백이 엿보입니다만은 신사임당 본인은 실력을 함부로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사친시라고 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마 교과서 같은 데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산첩접 내 고향 천리엄마는 자나깨나 꿈속에도 돌아가고파. 한송정 가에 외로이 있던 달, 한송정은 강릉에 있는 정자입니다. 경포대 앞에 한 줄기 바람, 경포대. 갈매기는 모래톱에 해락 모이라. 고깃배들 바다 위로 오고 가리니. 언제나 강릉길 다시 밟아가. 새똥을 입고 앉아 바느질 핥고. 이런 시입니다. 그 밖에 또 하나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잔치집에 초대받은 신사임당이 여러 귀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국을 나르던 하녀가 넘어지는 바람에 한 부인의 치마가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 부인은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새 옷을 빌려 입고 왔던 건데 곤란하게 된 거죠. 그러자 신사임당은 그 치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국물 자국이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혹은 싱싱한 잎사귀가 되기도 했는데 신사임당 이 치마를 비싼 값에 팔아서 비용을 마련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 신사임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결혼하기 전에는 외할아버지의 학문이 현명한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신사임당에게 전수가 됐고 신사임당의 모친 용인 이씨는 무남 동료로서
부모의 관심 속에서 학문을 배웠고 출가한 뒤에도 부모와 함께 친정살이를 하면서 시가에서의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었고 또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의 외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은 유교적 여성상에 머물지 않고 독립된 인간들의 삶을 개척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여성 예술가들은 대부분 기녀, 기생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일반 가정의 부인이 예술적 기능을 펼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신사임당은 같은 시대 여성 문정왕후와 정난정, 황진이 등과도 비교가 되는데 문종왕후와 정난정은 탐욕의 상징, 문종왕후는 윤씨는 중종의 세 번째 왕비로서 을사사화를 일으킨 인물이고 정난정은 명종의 넷째 삼촌 윤원영의 애첩인데 윤은영의 본부인 연안 김씨를 독살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악녀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자는 탐욕의 상징이고 황진이는 우리가 뭐 몇 주 전에 알아봤습니다만 음란의 상징으로 비난을 했는데 그렇게 비난한 조선의 사대부들도 신사임당에 대해서만큼은 부덕과 현모양처의 전형으로 칭송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사임당의 죽음과 아들 율곡인데요. 1551년 여름 남편이 수은 판관이 되어 평안도에 갔을 때 이때 장남 이성과 셋째 아들 이도 함께 떠났는데요. 이때 남편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낸 며칠 후에 갑자기 병상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 3일 후에 나는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5월 17일에 48살의 나이로 심장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사임당과 율곡 동상인은 원래 서울 종로에 있다가 경기도 파주 이 율곡 유적지로 2015년에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율곡은 삶과 죽음의 원인에 대한 의문을 품고 방황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한때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사임당은 경기도 파주군 율곡촌에 시댁이죠. 안장이 됐고 후일 남편 이원수도 그 묘소 곁에 안장이 됐습니다. 율곡이 나중에 동인 서인이 있었잖아요. 서인의 종주로 추대되자 부덕의 상징이자 현보 양체의 모범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신사임당의 자녀들은 사남 삼녀의 자녀들 가운데 신사임당의 가마를 제일 많이 받은 자녀는 역시 셋째 아들 율곡이이고 그래서 율곡이는 결의의 스승, 백대의 스승으로 남아있죠. 또 사남 이후도 정삼품 벼슬에 올랐고 시와 서화로 이름을 날렸으며 큰딸 이매창 같은 경우는 역시 시와 그림 재주가 뛰어나서 작은 신사임당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5만원권 지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화폐 초상화는 대통령 이승만, 세종대왕, 율곡이, 퇴계 이황, 이순신 장군 이렇게 해서 모두 이시성을 가진 남성들입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에서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 초상화도 넣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드디어 2007년 한국은행에서는 백범 김구는 독립애국지사로 신사임당은 여성과 문화예술인의 대표성이 있다면서 5만원권 지폐 도안의 인물로 신사임당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때 여성계에서는 신사임당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이자 며느리자 어머니로 표현한 것에 불만을 품었지만 그래도 신사임당을 선정한 데는 현모 양체이면서도 순종적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알렸다. 그래서 2009년 6월에 처음 5만원권,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액권이지 않습니까? 처음 발행이 됐고 이로써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화폐의 주인공이 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이의 어머니 신사임당 그리고 그 모친 용인 이씨 연료로 표창을 받을 만큼 아주
좋은 어머니였고 남편 이원수도 아내를 이해해주고 아내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예술적 그런 재능 외에 실생활에서 옷감 제작이라 여기에도 아주 능했고 고전이나 역사 지식에도 해박했다고 합니다. 신사임당 편공의 비결은 외조부의 학문이 현명한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되어 왔다는 것, 남편의 외조. 그래서 결국 5만 원권의 집회의 주인공으로 율곡 이이와 함께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강성률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